첫 번째로 이 S-오일의 채용 공고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자기소개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오일 생산직 현장 근무 신입사원 채용 공고입니다. 제가 가지고 온 부분들이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이 채용 공고를 한번 찾아보시면서 이게 맞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S-오일 채용 공고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16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었죠. 제가 좀 늦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제 16일부터 시작이 되어서 29일 수요일날 마감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날 마감이죠. 이제 오늘 기준으로 해서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직무 같은 경우에는 생산직을 이제 뽑고 있습니다. 이 생산시설, 이제 생산시설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뽑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하는 업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정유 생산시설의 설비나 장비를 운전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게 이 생산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도 대표적인 정유 기업이죠. 그래서 석유화학 제품이나 또 휘발유, 등유, 경유 등 이런 정유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S-오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무 지역 같은 경우에는 S-오일의 가장 최대 규모의 공장이 온산 공장에 있습니다. 울산에 소재하고 있는 공장이고요. 그래서 이 온산 공장에서 근무를 하게 될 거다라는 걸로 현재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원 자격 같은 경우는 이제 2024년 3월에 입사가 가능한 자로 이제 채용을 하고 있고요. 학력이 무관하다라고 현재 공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S-오일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에 교대 근무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대 근무가 가능한 사람을 이제 지원 자격으로 가지고 있고요. 우대사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정유 그리고 석유화학 관련된 부분들의 사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또 화공이나 기계나 전기전자 관련한 전공자를 우대하고 있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공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형 단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이제 서류 전형을 지나고 나면은 필기 전형을 시행을 하고요. 그리고 AI 영양 검사를 그 다음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차 면접과 2차 면접을 거쳐서 입사가 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감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진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 자소서 분석을 들어보시고 꼭 빠르게 이제 지원하셔서 내일 저녁쯤이나 이럴 때쯤에는 마감을 해서 좀 제출을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 자체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직무에 대한 이해를 좀 강조를 해드리죠. 우리가 자기소개서적인 측면들에 있어서 항상 직무 역량적인 측면에서의 우리가 조금 날카로운 표현들을 해줘야 그런 측면들에 있어서 평가적으로 유의미한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그 톡방에서도 예시 같은 것도 올려드리면서 말씀을 드리죠. 남들이랑 똑같은 표현을 쓰기보다는 2차, 3차 더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런 고민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직무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대해서 이해하는 부분들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들에 있어서 우리가 이 S-오일 뿐만 아니라 SK에너지도 뒤에서 또 마찬가지로 보여드리겠지만 이 어떤 정유 과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그런 정유 시설,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에서 일을 하는 게 이제 생산직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에 의해서 원유가 정제될까라는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고 거기서 어떤 것들이 생겨날까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를 하셔야 내가 직무적인 역량을 강조해 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좀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이제 원유 정제 과정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원유를 정제한다라는 부분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사용하고 있는 휘발유, 경유, 등유,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석유화학 제품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 정제를 하는 과정을 거쳐서 생산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좀 이해를 했을 때 설비들이 사용되는 부분들이 어떻게 사용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어떤 역량이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우리가 이 원유 탱크가 있습니다. 이 원유 탱크를 가지고 와서 이 원유 탱크에 들어있는 이 원유를 가열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 같은 경우에 사실 굉장히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훨씬 더 좀 어렵고 복잡하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 라이브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공자도 있고 비전공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원유가 있고 이런 원유를 우리가 이제 수입을 하거나 가지고 옵니다. 선박에 실어서 이 원유 탱크를 수입을 해서 가지고 와서 이 원유를 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끓이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이제 저압 공정, 상압 공정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는데 가열을 했을 때 그런 증류탑이 있습니다. 증류탑에서 가열이 되는 온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이제 석유 제품들이 추출되는 방식이 이 원유 정제의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온도가 낮은 지점에서부터 높은 지점으로 올라갈 때까지 계속 이 석유 제품들이 추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가장 낮은 지점에서 추출되는 제품이 LPG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이 휘발유, 그 다음이 나프타, 그 다음이 등유, 경유, 중유, 아스팔트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원유 정제 과정을 통해서 생산되는 석유화학 제품이고 석유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세부적인 공정을 나눠 본다면은 이것들도 훨씬 더 자세하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LPG는 언제 나오고 이제 다시 또 나온 기름을 다시 원유를 또 재가공하고 가열하고 했을 때 아스팔트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고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 생산직, 이 공정 엔지니어가 하는 일이 뭐냐라고 놓고 봤을 때는 이런 원유의 정제 과정, 이 전체적인 흐름에
사용되는 설비나 장비들이 있겠죠. 그런 설비나 장비들의 운전을 담당하는 겁니다. 실제로 운전을 담당하고 또 운용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설비들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사람이 뭐 운전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운전하지 않는 이제 중앙에서 이제 버튼 하나로서 작동을 하는 그런 장비들이 있을 텐데, 그런 설비나 장비들에 대해서 어떤 설비를 점검하거나 또 그 과정에서 생산되는 어떤 샘플이라는 부분을 또 봐야 되겠죠. 이제 샘플을 보면서 샘플을 채취해서 과연 지금 제대로 이 정제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거고, 그리고 트러블 슈팅이라는 부분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러블 슈팅이라는 부분들은 쉽게 말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인데요. 이런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설비나 장비가 고장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 이외에 어떤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것들을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게 이제 생산직 공정 엔지니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이제 S-Oil의 이 생산직 이제 공정 엔지니어가 하는 일이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가볍게 설명을 드렸는데,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결국엔 생산직, 이 생산 엔지니어가 하는 일은 거의 동일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 그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에 이제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에 따라서 그 제품에 필요한 설비나 장비들이 있을 텐데, 그 설비나 장비를 운용을 해서 직접적으로 제품 생산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생산직 엔지니어고, 뭐 설비 엔지니어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서 좀 이해를 하시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좀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또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